여러분, 혹시 엄청나게 큰 인공지능 모델을 딱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셨나요? 오늘은요, 바로 이 거대한 과제를 진짜 놀랍도록 간단하게 해결해버린 기술, 로라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350GB.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GPT-3 있죠. 이 거대한 모델을 어떤 특정 작업 하나에 맞추기 위해서 딱 한 번 커스터마이징 했을 때 필요한 저장 공간이에요. 350GB. 웬만한 노트북 하드드라이브 하나를 통째로 다 쓰는 거죠. 어마어마하죠? 자,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시작돼요. 만약에 우리가 딱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글 요약해주는 모델, 코딩 짜주는 모델, 고객 응대해주는 모델 이렇게 한 100개쯤 다른 버전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? 350GB 곱하기 100. 이건 단순히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 돈도 돈이지만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장벽이 생겨버리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번에는 이 수십억 매개 변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도대체 왜 이 거대한 AI 모델을 내 맘대로 바꾸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? 그동안 써왔던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바로 전체 파인튜닝이라는 거였어요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모델을 구성하는 수십억 개의 모든 매개 변수? 그러니까 뇌세포 하나하나를 전부 다 새로운 데이터로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. 비유하자면 자동차 색깔만 좀 바꾸고 싶은데 공장 생산 라인 전체를 드러내고 새로 까는 거랑 똑같은 거죠. 엄청 비효율적이죠. GPT-3 같은 모델은 매개 변수가 무려 1750억 개나 되거든요. 이걸 매번 버전 만들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훈련시킨다? 와,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컴퓨팅 파워를 잡아먹는 일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 버전을 동시에 굴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죠. 바로 이게 AI 기술이 더 널리 쓰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, 병목 현상이었던 겁니다. 물론 똑똑한 개발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.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습니다. 로라가 나오기 전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었는지, 그리고 그 방법들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.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었어요. 하나는 어댑터 방식인데 이건 모델의 신경망 중간중간에 작은 부품, 그러니까 새로운 레이어를 끼워 넣는 방식이고요. 또 다른 하나는 접두사 튜닝이라고 해서 모델에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학습이 가능한 어떤 가상의 단어들을 앞에 붙여주는 방식이었죠. 둘 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였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어요. 특히 이 어댑터 방식이요. 모델의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. 바로 이 표가 그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보세요. 특히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하는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, 모델의 반응 속도가 20에서 30%나 느려지는 거예요. 와, 이건 사용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죠. 아무리 저장 공간을 아끼고 효율적이면 뭐예요? 이렇게 느려 터져서는 실제 서비스에 써먹기가 힘든 거죠. 자, 바로 이때 오늘의 주인공 로라가 회성처럼 등장합니다. 로라는요, 이 문제를 아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. 그리고 그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데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.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? 좀 어렵죠? 쉽게 말해볼게요. 우리가 거대한 명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. 이 그림의 분위기를 살짝 바꾸고 싶을 때 그림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? 아니죠. 그냥 몇 번의 핵심적인 붓터치만으로도 충분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잖아요. 로라의 가설이 바로 그거예요. 1750억 개나 되는 매개 변수를 전부 다 뜯어 고칠 필요 없이 모델을 새로운 작업에 맞게 바꾸는 데 필요한 그 변화라는 건 사실 아주 단순하고 작은 움직임일 거다라고 가정한 거죠.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. 자, 그럼 로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? 아주 간단한 4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. 첫째, 원래 있던 그 거대한 원본 모델 있죠? 걔는 아무도 못 건드리게 꽁꽁 얼려버립니다. 동결시키는 거죠. 둘째, 그 얼려놓은 모델 옆에다가 아주 작은 훈련이 가능한 행렬 A와 B 2개를 딱 붙여놔요. 얘네들이 이제부터 변화를 만들어낼 주인공입니다.
셋째, 새로운 걸 가르칠 때는 그 거대한 원본은 내버려두고 오직 이 작고 새로운 행렬 2개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. 마지막 넷째, 실제로 모델을 쓸 때는 이렇게 잘 훈련된 작은 행렬의 결과값을 원본에다가 살짝 더해서 쓰기만 하면 끝! 정말 간단하죠?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점은 마지막에 그냥 더하기만 하는 거라 아까 문제가 됐던 추가적인 계산 시간, 즉 지연 시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정말 우아하죠? 자, 이렇게나 우아하고 기발한 아이디어.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정말로 효율성과 성능,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까요? 일단 효율성부터 보시죠. 결과는 놀라지 마세요. 로라는 훈련시켜야 하는 매개 변수의 개수를 무려 1만 배나 줄여버렸습니다. 1만 배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. 왼쪽에 하늘을 뚫을 듯이 솟아있는 이 막대, 이게 바로 전체 파인튜닝 할 때 필요한 1750억 개 파라미터예요.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 보이시나요? 거의 점처럼 보이는 이 작은 막대, 이게 바로 로라가 훈련시키는 470만 개 파라미터입니다. 이 말도 안 되는 차이가 그대로 비용과 시간의 절약으로 이어지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죠. 와, 효율적인 건 알겠다. 근데 이렇게까지 파라미터를 줄여버리면 모델이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?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닐까? 아주 합리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. 바로 이 표가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될 겁니다. 자, 보세요. 위키 SQL 정확도 거의 똑같죠? 훈련시켜야 할 양은 1만 분의 1로 줄었는데 성능은 그대로예요.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. 이 샘숨 요약 점수를 보세요. 와, 이건 심지어 로라가 전체 파인투닝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효율성을 얻기 위해 성능을 조금도 희생할 필요가 없다. 아니,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로라라는 기술이 단순히 효율적이다, 이걸 넘어서서 우리 AI 생태계 전체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? 로라가 가져온 실질적인 이점들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훈련할 때 필요한 비싼 그래픽카드 메모리, VRAM 사용량이 3분의 1로 뚝 떨어지고요. 아까 말했던 350GB짜리 모듈 파일, 이게 고작 30MB로 줄어들어요. 만분의 1이죠. 이메일 첨부 파일로도 보낼 수 있을 정도예요. 훈련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고요. 이 말은 곧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, 더 작은 기업들도 이런 고성능 AI를 직접 만들고 써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.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. 로라는 강력한 맞춤형 AI를 아무나 만들 수 없었던 그 높은 벽을 허물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이 거대한 AI 모델을 마치 레고 블럭처럼 자유자재로 조립하고 바꾸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. 거대 AI를 내 맘대로 다루는 게 이렇게나 쉬워진 지금, 과연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내게 될까요?